반려동물 행동교정사 1급 자격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승수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1급 자격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반려동물 관리사, 행동교정사 두 가지를 취득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행동교정사는요, 여러분들도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추드려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의 행동교정이라든가 또 알아야 될 지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쉽게 학습할 수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능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과정은요, 반려동물 교정사와 같은데요. 자,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온라인으로 시험 보거든요. 맨 처음에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결정해야 되겠죠. 네.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관리사 이렇게 치면 여러 사이트가 나와요. 본인이 하나의 결정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어떤 자격을 취득할 건가 본인이 선택하셔야겠죠. 저는 행동교정사, 관리사 이렇게 두 가지를 취득했는데요. 또 다른 과목 하나가 장래 지도사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별이 됐었을 때 하는 그런. 저는 그게 좀 자신이 없어서 이 두 과목을 했습니다. 강의는 거의 다 20차시, 6주 안에 20차시를 듣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건데, 출석은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그게 출석으로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60% 이상 학습 출석을 하면 시험을 볼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다 쓸 수 있어요, 강의 내용을.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교재를 좀 사야겠어. 그럼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따로 추가하진 않았거든요. 기출문제는 많지 않으니까 다운받아서 인쇄하시면 되고요. 시험을 보시고 점수 확인을 하고. 자, 시험은 100점 만점에 출석, 그러니까 강의를 다 들으면 40점을 먼저 주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서 60점을 따면. 근데 100점 안 맞아도요, 기준 점수는 안 나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 둘이 합쳐서 한 60점 이상이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100점 만점 기준에 출석 40점, 시험 60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신청하고 그 신청비를 내면 한 2, 3주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 옵니다. 저는 아직 신청 두 가지를 신청한 상황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의 김덕수 교수님의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쭉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라는 것은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거죠. 일반 작용이 아니라 행동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과 가족이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자로서 동물 복지와 동물 매개 치료의 활동에 담당 역할을 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우리 반려동물을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가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요, 강의 내용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의 과목이 정해져 있고요. 가장 좋았던 것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데, 교육의 7계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도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름 부르며 혼내지 말기. 그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야지 누구든지 부르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름을 부르고 혼내면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좋아하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혼낼 때 메시, 사랑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막 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이리 와 해서 오는 강아지 혼내지 말기.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죠. 이리 와 해서 혼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껏 왔는데 안 맞아. 그럼 이리 와를 안 오게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 혼낼 때 손이나 도구 사용하지 않기. 저는 사실은 도구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신문지 말아서 콧등을 이렇게 땡땡 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한테 위협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절대로 혼낼 때 손이나 도구 사용하지 않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물건 강제로 뺏지 않기죠. 왜? 본능이죠. 걔들이 내 소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주인이 자꾸 뺏으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뺏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고요.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환. 네, 자 이거 줄게, 그거 저기 내려놔 이러면 아이들이 사실은 저도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주려는데 애들이 도망가면 엄마 이거 있는데 이러면 애들이 그거 놓고서 막 뛰어와서 이 새 거 갖고 가더라고요. 명령어 반복하지 않기. 저도 이건 많이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해요. 앉아, 앉아. 엄마 앉으라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앉아 하고 이 행동과 이 말이 한 번으로 명료하게 끝나야 된다는 거. 저도 이제부터 연습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시할 때는요, 항상 이름을 부르고 명령어, 칭찬. 근데 이거는 좋은 명령어일 때. 근데 뭐 아이들이 힘든 뒷장에 나오지만 뭐 기다려 이런 거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대요. 이런 거를 지시할 때는 이름을 불리지 않는답니다. 네, 여기 7번에 있네요. 기다려, 뒤가 아니고 여기 있네요. 기다려 할 때는 앞에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답니다. 그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라는 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든 과정이래요. 그래서 그럴 때 앞에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뭐 부정적인 지시어를 할 때는 앞에 이름을 넣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교육의 7계명이 정말 이것만 잘 지켜도 굉장히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공유합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교육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을까 알아봤더니요. 자, 첫 번째, 목소리 톤을 이용해라. 칭찬을 할 때는 파라솔, 도레미파라 솔? 뭐, 네. 그리고 안 돼, 하지 마 이럴 때는 레미 톤을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그 다음 동작을 완전히 익히게 한 후 동작어를 익히게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행동으로서 많이 알아듣지 사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앉게 되면 앉아 손으로 이렇게 계속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익히고 나면 거기에 앉아 이런 식으로 동작어를 익히게 하는 게. 근데 우리는 먼저 급해가지고 계속 말로 먼저 하잖아요. 근데 동작을 먼저 익히게 하라는 말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아지의 나이 컨디션에 맞춰 교육. 네, 우리가 뭐 이제부터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이제부터 교육을 좀 잘 시켜야지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 깜돌이처럼 15살 넘은 아이를 제가 교육하겠다고 뭐 열혈 노력을 하면 그 나이한테 좋지 않겠죠? 또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강아지의 에너지인 같은 적인데,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뭐 한 달 안에 앉기를 끝내게 할 거야. 내가 한 달 안에 뭐를 끝낼 거야. 그럼 조급해지잖아요. 그럼 자꾸 야단치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의 에너지를 읽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는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교육한다고 계속 끌고 다니면 아이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자, 이름을 부르고 이리 와 이럴 때는 항상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와. 그래서 오면 항상 칭찬해주고 아유 예뻐 이렇게 맞섰을 때 칭찬을 해줘야라는 얘기죠. 근데 앉아, 기다려 이런 거, 기다려, 앉아 이럴 때도 기다려, 앉으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엎드려, 기다려, 놔둬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앞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앉아,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놔둬 이렇게 훈련을 하는 연습. 그래서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좋아하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저는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관리사를 공부할 때는 그냥 이론적인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막 정말 좋다 막 이런 생각은 죄송하지만 안 들었는데, 행동교정사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학습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반려동물의 뜻을 한번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반려동물은 언제부터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지? 옛날에 우리는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의 뜻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 또 다르게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 근데 이 말이 정말 정서적으로 의지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반려동물이라는 그 단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요, 동물행동학자이고요, 노벨상 수상자인 폴란드 로랜드의 80세 생일
기념하기 위해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 심포지움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애완이라는 것은 도구적인 관점이죠. 장난감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장난감의 개념이 아니다. 정서적으로 함께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처음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서 반려동물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럼 83년이니까 뭐 93, 2003 한 40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사실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자기 그냥 애완견으로 애완묘로 생각하시는 주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부터라도 정말 진정으로 우리 반려동물을 나하고 다른 생명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물 행동 지도사 1급 공부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이 동물 행동 지도사는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